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대내적 차원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상적 평화에서는 이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해서 특정 이념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분법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뭐 개인적인 제 이제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의 잘못이 전부 다 사회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그 규범, 뭐 정체성,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저도 이 부류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특정 이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이제 이야기한다거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한 것이죠. 이제 상대 이제 그 보수, 뭐 진보, 뭐 좌우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이 많고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아주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이제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분단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이제 상당히 그 아픈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단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분단 체제 안에는 특히는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체제에도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식민지 36년 동안 겪었던 그 식민지 그 체제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단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트라우마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 논리, 그 다음에 나 아니면은 다 다르다, 다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그런 이제 사회적 규범은 아니지만 이제 분위기를 가 이제 자리 잡았었죠. 어떻게 이제 그렇다고 뭐 반드시 뭐 우리나라만 아닌데 우리나라 1960년대 1960년대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암살되기 그 전후의 그 미국의 사회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왔었습니다. 말갱이냐 아니냐.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소련하고 그 체제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었거든요. 군사적 긴장도 상당히 높았었던 때였었고 쿠바 사태도 있었고 그때는 완전히 뭐 미국은 엄청난 그 극단의 시대였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는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기 방어가 정당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 더 이제 극단적인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폭력적인 사태가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 암살이라는 이제 사태로 이제까지 번진 것이죠. 근데 그 사회에 비하면 그쪽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는 그래도 평화적인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미국이 평화적인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상당히 평화적인 나라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나라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내 주장이 강한 것이죠. 다만 우리는 미국처럼 총을 들지 않는다. 폭력을 그렇게 쓰질 않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과거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했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분단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요.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우리가 오프라인 때 제가 이제 그 각 이제 체제, 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 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던 거 이제 연장선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민주주의는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 다양성과 투명성 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주의를 좀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로 저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관용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용성입니다.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전체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 같은데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유럽식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을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 다수결로 가기 이전에 다수결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가장 그 억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수결로 가기 전에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좀 하나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들면은 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골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긴 없지만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개발이 안 돼 있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엄청나게 그 시내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 들어가니까 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냥. 돈도 있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없애야죠. 가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제 관용, 다양성에 대해 인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색깔이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통일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통일된다는 건 그건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아무리 나쁜 주장이라도 그건 보장이 되어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쭉 했는데 한국 사회 발전은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는 58.6%. 이게 이제 2세대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현대 사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2%. 민주화는 기회적 경제 발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8%. 근데 사실은 이 조사 자체도 저는 민주라는 그 이 인식을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민주화라고 하는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지만 민주를 자유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서 이제 이 설문을 조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병합 구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